안녕하세요. 채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식을 위한 동물 사육이 인간 문명이 겪고 있는 전염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모비 박미연 외 여러분이 함께 쓰고 현암사에서 발행한 책 고기 먹을수록 죽는다의 제9장 동물에서 비롯되는 병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전염병은 동물에서 유래했으며 1만 년 전 가축 사육과 함께 시작되었다. 양이나 염소 같은 되새김질 동물을 처음으로 길들였을 때 우리는 인간의 홍역으로 변형되었다고 생각되는 우역 바이러스도 같이 길들였다. 지금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간주되는 홍역은 지난 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천연두는 낙타두창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돼지를 길들인 후 백일해에 걸렸고 오리를 길들인 후 독감에 걸렸다. 이전에는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나병은 물소에서, 감기 바이러스는 소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 사육 이전에는 감기란 아마도 가축에게서만 나타나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의료 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종 전염병의 시대라고 묘사한다. 의료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기에 50개가 넘는 새로운 질환이 발병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중 거의 대부분의 질환은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은 1만 년 전부터 사육되어 왔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버렸다.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동물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비좁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비위생적인 곳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 살아있는 짐승과 함께 이런 도축 현장에서 전파되어 6개 대륙 30개국의 8,000명을 감염시킨 사스 같은 바이러스도 함께 구입하는 셈이다. 기업식 축산업은 소나 양 같은 태생적 초식동물에게 도살장 폐기물, 피, 거름 따위를 먹여 육식동물이자 동종식 동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육업계는 사람들에게 다우너 소고기를 먹였고 그 결과 광우병이 발생했다. 기업식 축산업은 사육하는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트럭 단위로 먹이다가 다시 그 동물을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도살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항생제의 70%가 단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더러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한다는 이유로 가축들에게 투입되고 있다. 이제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슈퍼버그가 등장했고 의사들이 쓸 항생제는 바닥나고 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질병이 새로 나타나거나 재발하는 사태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의당국인 세계동물보건기구 이 3대 기구가 2004년에 공동자문포럼을 열었다. 이들은 새로운 질병의 발병과 전파에 기여하는 4가지 위험 요소를 찾아냈다. 목록의 최상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동물 단백질에 대한 수요 증가다. 동물은 1만 년 전부터 사육되어 왔지만 이런 식으로 사육되지는 않았다. 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인류 최후의 대역병으로 불리는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다. 인플루엔자는 몇 달 안에 말 그대로 인류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바이러스다. 우리의 조상이 야생조류를 처음 사육한 이후로 4,500년 동안 독감은 언제나 가장 전염성이 강한 병에 속했다. 그리고 H5N1이 등장하며 이 바이러스는 가장 치명적인 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시아에 퍼진 조류 독감의 치명적인 원인인 H5N1은 사망자를 내기는 했지만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있는 세상인데도 조류 독감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전염되었을 때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류 독감에서 유래한 1918년도 독감은 25주 만에 지난 25년 동안의 에이즈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 지금도 여전히 에이즈 사망자는 1918년도 독감 바이러스 감염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H5N1의 공식 치사율은 66%이다.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하도록 사육된 닭 수만 마리를 크고 더러운 축사에 몰아넣어 서로 부리를 맞대고 배설물에 뒤덮인 채 살게 하는 일은 이 바이러스의 독성과 전염 확률을 높이는 최적의 조건이다. 독감 바이러스 진화 전문가인 바이러스학자 얼브라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밀집식 양계는 치명적인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최상의 환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2005년 10월 유엔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지역당국, 국제기관들은 공장식 농업과 싸우는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살아있는 조류를 유통시키는 시장과 결합한 공장식 농업은 바이러스가 퍼지고 더욱 위험한 형태로 변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 독감 전문가 역시 집약적 축산업과 자신이 동물성 식품의 과잉 소비라고 명명한 현상이 H5N1 같은 살인 바이러스의 출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H5N1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로 참담할 것이다. 미국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이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오스터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중간 정도의 위력을 지닌 독감이 대유행한다면 에이즈, 9.11 테러, 20세기에 벌어진 모든 전쟁, 그리고 최근의 쓰나미 사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흑사병이 14세기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세계 역사가 바뀔지도 모른다. 인류를 위해 세계는 수십억 마리의 조류를 밀집된 축사에 넣어 키우는 데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대변인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과 기르는 방식, 상품화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동물계와 인간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인간의 죄의식에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일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겼다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이 겪은 대부분의 아마도 거의 모든 전염병은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넘어온 것이다. 윌리엄 맥닐, 질병과 인간 중에서 축산용 농업이 환경오염, 동물원성 질환의 발병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의 감소와 건강한 채식 위주 식사의 보급을 전 지구적인 보건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 예방의학학회 예방의학 중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등 예전에 없던 수많은 인간 전염병들이 동물 병원소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21세기 초반에 새롭게 나타나거나 재발한 인간 질병의 4분의 3 이상은 동물이나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된 병원체가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원성 질환 발병에 대한 WHO, FAO, OIE 공동자문포럼 보고서 2004년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따른 농경지 확대와 집약화, 전 지구적 운송, 재래종과 외래종의 교환, 도시화, 서식지 파괴 같은 인위적 요소가 동물원성 질병 발병의 주된 원인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원성 질환 발병에 대한 WHO, FAO, OIE 공동자문포럼 보고서 2004년 인간이 일으킨 환경변화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또는 기존의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병할 확률은 높아진다. 스테판 페틴, 에볼라 바이러스 출혈열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채식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m holding steady for you. I'm holding steady for you. Like a mountain that can't be